유성형 캔들의 윗꼬리 구간은 반등을 만약에 여기까지 해준다면 강력한 악성 매물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티드입니다. 오늘은 트위저 탑과 바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지난 캔들 강의 내용들 중 중요한 부분 요약 정리해서 활용 예시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저 탑 바텀 패턴인데, 트위저 탑 패턴은 상승 추세 중에 양봉이 좀 강하게 출현을 했지만 그 이후에 캔들에서 고점이 동일하게 발생한 캔들을 말하고, 일치한 고점은 이제 강한 저항으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캔들에서 우리 기존에 배웠었던 도지형, 유성형, 흑운형 이런 하락 반전 시그널을 포함한 캔들이 출현을 한다면 특정 고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트위저 바텀 패턴입니다. 방금 봤던 탑 패턴이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하락 추세 도중에 저점이 동일한 캔들로 구성이 되고, 일치한 저점은 또 강한 지지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캔들에서 도지형, 망치형, 관통형 같은 상승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캔들이 나오면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좀 증가하겠죠. 바로 활용 예시들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에서 트위저 바텀에 대한 예시입니다. 먼저 이렇게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러한 하락 추세가 있고, 첫 번째로 장악형, 상승 장악형으로 반전 시그널을 한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앞전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장악형이 발생한 지점 비슷하게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관통형이 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직전에 대한 고점을 넘기지만 전체적인 이런 하락 추세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저점이 동일한 캔들, 트위저 바텀으로 캔들 군을 형성을 하고, 트위저 바텀 마지막 부분에 장악형 캔들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특정 고점을 넘기고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쓰리바닥 컨펌 이후에 강한 추세 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캔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게요. 캔들에 대한 이해인데, 앞에 선형 차트를 한번 볼게요. 선형 차트의 한계를, 이거를 캔들 한계로 놓고 보면은 이제 망치형 캔들이 되겠죠. 시가가 여기고 중간에 올라갔다가 한번 쭉 빠졌다가 그러면 아랫꼬리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반등을 했을 때 쭉 올라가면서 아랫꼬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 이후에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돼서 이런 망치형 캔들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 선형 차트를 잘라서 한번 볼게요. 이 구간까지 한번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시가 그리고 고점이 나오고 쭉 빠져서 여기서 마감을 하면 이러한 음봉 형태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마감하는 캔들을 보면 이렇게 저점이 동일한 트위저 바텀 형식의 장악형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똑같은 선형 차트인데 캔들을 하나로 볼 때랑 두 개로 볼 때랑 이런 패턴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번엔 세 개로 한번 잘라볼게요. 첫 번째 이 구간에서 마감을 하고, 그러면 이러한 음봉이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 또 마감을 해볼게요. 그러면 망치형 양봉이 생겨나겠죠. 한 이 구간에서 마감을 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살짝 남은 그런 양봉이 나올 텐데, 이것도 방금 전에 같은 선형 차트인데 캔들을 3개로 쪼개서 보면 음봉 이후에 망치형 양봉 그리고 장악형 양봉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선형 차트인데도 이렇게 3가지 캔들 패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의 합치기, 쪼개기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캔들을 보신다면 각각 다른 캔들이지만 캔들을 합쳐서 생각할 경우에 하락 추세에 대한 반전형 캔들인 망치형으로 통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선형 차트 전체를 한 개의 캔들로 보면 유성형 캔들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트위저 탑 패턴인 이렇게 캔들 2개로 쪼개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3개로 또 분할을 한다면 유성형과 장악형 캔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추세 전환형 캔들 종합 그리고 캔들 합쳐서 생각하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인링크 일봉 차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점차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망치형 캔들이 출현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 이후에 직전에 매물대 구간이죠. 매물대 구간에서 도지형 캔들이 발생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도 직전 저점 구간에서 캔들 4개가 음봉의 연속으로 진행이 되지만 점차 음봉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그 이후에 관통형 캔들이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고점 영향을 넘겨주지만 윗꼬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그런 도지형 캔들이 발생을 하고 조정을 줬다가 반등을 했지만 도지형 꼬리 구간에서 다시 저항을 받은 모습이 보이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고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쓰리바닥 패턴을 형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도지 캔들이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했던 직전 고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으로 장악형 캔들을 발생을 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체인링크 일봉 차트의 확대한 모습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망치형 캔들을 봤었죠. 망치형 캔들이 이 캔들인데 그 앞에 캔들과 그 뒤에 캔들을 한번 합쳐서 생각을 해볼게요. 합쳐서 생각을 하면 여기 체크된 포인트를 넘겨주는 이러한 양봉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장악형 양봉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장악형 양봉이 된 이후에 기존의 저항 라인까지 상승을 한 장악형 양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지형도 나왔었는데 도지형 뒤에 캔들 2개를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캔들은 강한 장대 양봉이고 그 뒤에 캔들 3개를 합치면 장대 음봉인데 이러면 체크 포인트를 넘겨주는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악형 음봉인데 그 뒤에 캔들 2개를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장악형 음봉에서 약간의 반등을 한 번 더 주죠. 그러면 우리는 공매도 셋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장악형 음봉의 고점을 스탑 로스로 설정을 하고 장악형 음봉 캔들의 몸통 구간에서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캔들을 합쳐서 생각하고 차트의 심리를 읽는 것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영상 보시고 직접 차트에서 찾아보시면 훨씬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전체적으로 배워왔던 캔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쏙쏙 빼서 총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망치형 캔들인데 망치형 캔들은 하락 트렌드 이후에 특정 저점에서 나온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또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면 신뢰도가 더 증가를 합니다. 몸통보다 꼬리가 2배 이상 커야 되고 그 이후에 바닥 테스트를 할 때 망치형의 꼬리 부분에서 진입하고 꼬리 끝부분을 스탑로스로 설정을 한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은 가장 매매가 강력하게 일어난 지지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예시는 망치형 캔들 이후에 꼬리에서 진입을 한 이후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망치형 캔들이 발생을 하고 망치형 캔들의 꼬리 구간을 리테스트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수형 캔들인데 상승 추세 이후 나오는 교수형은 중요 특정 고점이나 혹은 올타임 하이 구간에서 출현을 했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다음날의 종가까지 확인한 이후에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좋으며 이유는 교수형 이후에 다음날 종가가 교수형보다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 교수형의 꼬리에서 진입했던 추격 매수자들이 손실이 시작되고 교수형보다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추격 매수도 수익을 주는 강세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수형 캔들 꼬리는 고점에서 매도세가 이제 출현을 했지만 다시 한번 추격 매수가 붙는 그런 고점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종가까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종가에서 이 꼬리 아래 부분에서 종가를 마감을 한다면 이 꼬리에서 산 사람들은 다 손실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추세 하락이 나오고 직전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이후에 고점 구간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물렸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악성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매도 압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영망치형과 유성형 캔들인데 마찬가지로 몸통보다 꼬리가 길고 그 꼬리 구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시로 한번 볼게요. 영망치형의 경우 하락 추세에서 영망치형의 윗꼬리는 기존에 이렇게 물려 있었던 투자자들에 대한 손바뀜 현상, 즉 매집봉의 형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영망치형 꼬리 구간의 고점 구간이 돌파될 때
강력한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성형 캔들에 대한 예시인데, 유성형 캔들은 직전 고점을 넘기는 캔들이지만 매도세가 출현을 해서 음봉 마감을 하고 매수세가 부족하다는 거래량의 감소, 그리고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 또한 중요합니다. 이후에 유성형 캔들의 윗꼬리 구간은 추후 강력한, 마찬가지로 반등을 만약에 여기까지 해준다면 강력한 악성 매물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오늘 캔들 강의 6강까지 마무리했는데, 가장 기본인 만큼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고정 링크에 카톡방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신다면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